안녕하세요 여러분, 랄라옹입니다. 이번에는 레드 프린팅을 통해서 새로 뽑은 스티커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 그래도 새로운 스티커들을 제작하려 했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레드 프린팅에서 적립금 지원 형식의 협찬을 해주셔서 다양하게 준비해보았어요. 앞에 올렸던 브이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며칠간 열심히 그려서 주문을 넣었고 그게 와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뽑은 스티커들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주문할 때 유의하실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그린 대로 잘 나와 주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두께는 이 정도예요. 전부 다 판 스티커 노브랜드 라인이고요. 한 세트에 4장이고 총 32가지. 이번에도 배경 스티커를 뽑았어요. 이거는 이전에 올렸던 레드 프린팅 영상으로 보여드린 배경 스티커예요. 이때는 총 10가지만 뽑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더 다양한 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색들로 뽑아보았습니다. 색을 좀 더 세분화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전에 올린 것과 겹치지 않는 색으로.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틀이 있어서 컬러만 바꿔서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색감대로 나와서 너무 좋네요. 깔맞춤 다꾸를 좋아해서 색을 나눠서 뽑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색도 너무 예쁘게 나와 주었고 대부분 벽 쪽에는 흰색 선을 넣었는데 나무 느낌의 실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색깔 조합을 이렇게 해보았어요. 진한 갈색과 연한 갈색. 이거는 베이지색 바닥의 배경이에요. 제가 예전에 뽑았던 베이지가 붉은기를 많이 띠고 있어서 이번에는 붉은기를 조금 덜어내고 뽑았습니다. 채도 낮은 색감으로 나와서 괜찮네요. 그리고 이건 회색 바닥의 배경 스티커. 예전에 뽑은 건 회색 바닥 배경 스티커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는 더 많게 해주었습니다. 잘 쓸 것 같은 색으로 골랐어요. 어두운 색은 은근히 잘 쓰여서 하나씩은 꼭 넣어주었답니다. 제가 꼭 잘 나와주길 바랬던 스티커 중 하나예요. 건물 외관과 실내가 같이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꾸할 때도 되게 많이 써요. 마스킹 테이프나 떡메모지로 건물을 만든 후에 실내에 캐릭터들을 넣어주는 식으로 다꾸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만들기 귀찮기도 하고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일이 배경색과 안에 들어가는 선색도 정해주고 실내의 색깔도 밖이랑 어울리게끔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네모는 집 안에 있는 또 다른 창문이에요. 한쪽이 비어있는 이유는 스티커나 마테로 배경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코용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크기만큼 잘라내면 바깥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스코용 마테도 괜찮고 단색 마테를 겹겹이 해서 배경을 만들어 주어도 괜찮아요. 바깥 배경을 만들어 준 후에 캐릭터들을 넣어주면 작은 스쿠 끝. 이번에도 역시나 창문을 뽑았습니다.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창문 스티커예요. 배경 스티커와 마찬가지로 베이지색은 붉은기를 빼서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 배경을 새로 넣어 주었어요. 하늘색, 남색, 검정색의 그라데이션 배경까지. 그리고 회색도 예전에 만든 것보다는 좀 더 연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창문과 배경 스티커를 만들 때 배경 스티커의 바닥과 창문의 틀색은 꼭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스티커에 창문을 붙일 때 잘 어우러지게 해주고 있어요. 짜잔! 이번에 둥근 창문을 새로 만들어 보았어요. 스쿠를 하면서 네모 창문 말고 둥근 창문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았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괜찮다. 칼선이 잘 들어갔는지 볼까요? 오, 이렇게? 둥근 창문도 그림판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색감도 그리고 간격도 잘 나와줘서 아주 만족합니다.
이번에 창문을 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짠! 이거는 사계절입니다. 위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특별한 배경을 하기에는 무난하게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하늘 위주로 했어요. 뭔가 봄 하면 여리여리한 하늘, 여름 하면 좀 더 뭉게뭉게 구름이 있고 맑은 하늘, 그리고 가을은 되게 쨍하면서도 청량한 하늘, 거기에 더해 가을 낙엽까지 해주니 딱 가을 하늘이죠. 그리고 겨울, 눈송이가 내리는 하늘. 흰색 창문은 여름에 구름 스티커가 묻힐 것 같아서 봄, 가을, 겨울만 해주었고, 봄과 여름 하늘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서 다른 색의 창틀로 3개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판에 더해서 태블릿도 이용했어요. 태블릿에 스케치북 어플로 단풍이나 구름, 눈송이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래도 기본 틀은 역시나 그림판을 사용했어요. 짠! 이거는 창문에 기본 하늘이 아닌 다른 배경을 넣어주었어요. 기존에는 창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꾸미게끔 흰 배경을 냈었는데 아무래도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역시나 귀찮을 때도 있어서 아예 그림을 그려서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줄은 새벽 하늘, 되게 분홍빛이 섞인 하늘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주었고, 두 번째는 별이 떠있는 몽환적인 밤하늘, 보라색을 넣어서 그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에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산에 해가 비치는 부분까지 연한 색으로 해줘서 음영도 표현해 주었답니다. 네 번째는 바다 배경이에요. 푸른 바다에 흰 구름이 떠있는 단순하지만 예쁜 배경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가 오는 배경이에요. 남색과 회색을 섞은 배경에 빗줄기를 그려 넣어서 조금 더 우중충한 느낌을 내보았어요. 그리고 큰 물방울이 창문에 맺혀 있는 것도 그려줌으로써 좀 더 사실적인, 그냥 제가 비 오는 날 창문을 봤을 때 보인 거, 그거를 표현해 본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배경은 뭔가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가끔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하늘색, 노란색, 주황색이 섞이는 하늘이 나와요. 그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스크를 해오면서 갖고 싶던 배경을 그려보았는데 생각보다 더 잘 나와줬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쓸 것 같아서 한 장은 아예 갈색으로, 그 다음은 베이지, 그리고 회색, 마지막으로 흰색까지 총 4가지 창틀로 뽑아주었습니다. 역시나 바닷가 맞춘 거고요. 정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아예 한 페이지를 같은 걸로 채웠어요. 창문 스티커와 네모 배경 스티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또 다른 게 나와요. 책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는 가로로 보여드릴게요. 책장의 색들은 배경 스티커에 써도 묻히지 않을 색으로 해주었어요. 고로 배경 스티커에 쓴 갈색, 베이지색, 회색과는 좀 더 다른 색으로. 그렇게 해야 배경 스티커에 써도 색이 묻히지 않을 거예요. 책장 스티커를 뽑으면서 매번 같은 색을 쓰면 좀 질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6개의 책장에 꽂힌 책의 색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컬러로 뽑아주었어요. 이 한 장에 많은 책장이 있지만 알고 보면 다 다른 색이 되는 거겠죠? 앞에 보여드린 이 책장의 구성으로 연한 베이지색도 한 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저의 역작, 바인더가 가득한 책장입니다. 두 번째 줄은 여러가지 책장의 틀에 바인더와 하얀색 서랍이 가득한 거예요. 다꾸러의 책장에는 어느 정도의 바인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바인더를 채워 넣었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흰 서랍을 잘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한 칸에 자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스티커 크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엄청난 디테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쉽지만 그린 저는 아니까 또 괜찮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 룸투어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바로 저의 책장이에요. 그런데 책장과 책상을 조금 합쳤어요. 바인더들이 있고 튤립 펜꽂이, 비욘디 바인더, 거치대에 미니 카트, 그리고 구름 선반에 있는 것들까지 다 그려 넣었습니다.
이건 실물로 보셔야지 아는데 저의 이 꽃 모양 선풍기도 여기 그려 넣었고요. 카키즈님께 구매한 마테 감개도 여기 아래쪽에 그려져 있어요. 이건 정말 실물을 보셔야 하는데 괜히 아쉽네요. 저는 실내 습구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책장 스티커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좋았어요. 크기는 창문 스티커 만든 거와 같은 판 스티커 틀이에요. 기본적인 네모 모양의 틀이어서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장이에요. 이거는 정사각형 모양의 스티커 틀을 이용했고요. 역시나 앞에 보여드린 책장과 색을 맞췄어요. 그리고 시계와 책의 일부 컬러를 바꿔주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곰돌이를 처음 그려봤는데 꽤 괜찮게 나왔는데요.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스티커로 보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번에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아이디어가 막 나와서 정말 엄청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스티커도 스크롤 할 때 쓰려고 만들었어요. 이거는 뒤에 있는 거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세 가지 스티커를 조합하면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레드 프린팅 판 스티커에 있는 틀을 어떻게 활용할까 보면서 둥근 거와 네모난 거 그리고 작은 네모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떡메모지를 크기 맞춰서 잘라서 대보니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이블에 다리가 될 걸 2개 붙이고 거기에 원형 스티커를 얹으면 테이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쓰려고 다리로 쓸 스티커와 상판으로 쓸 스티커의 색을 맞춰주었습니다. 네모도 보여드릴게요. 네모 스티커도 다리를 먼저 둔 후에 네모 스티커를 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면 너무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 네모 스티커의 옆면을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살짝 대각선으로 잘라서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요. 그러면 숙구하기에 딱 좋은 테이블이 됩니다. 각각 다른 스티커들도 조합하면 또 새롭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원형 상판 스티커의 오른쪽에는 둥근 모양이 있어서 버블을 만들어 넣어 주었어요. 요거는 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브이로그에서 스포했던 배경 스티커예요. 한 장에 4칸이 있는 스티커인데 큰 배경으로 해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입니다. 가로 13cm, 세로 4cm가 한 칸의 크기이고 잘 맞는 크기의 스티커만 넣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봄은 여러 색상의 나무와 떨어진 꽃잎으로 표현했어요. 화면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무의 색상과 아래쪽에 떨어진 꽃잎의 색상도 맞춰주었답니다. 그리고 하얀색 점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것처럼 해주었어요. 그리고 여름. 저는 이 4개 중에 여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바다의 색감이 너무 잘 나왔고 바다와 이어지는 하늘의 색감도 잘 나왔습니다. 앞에 창문에서 보여드렸듯이 여름하면 뭔가 몽글몽글한 구름이 떠올라서 여기도 크게 해주었고 바닷물과 모래가 만나는 부분에는 하얀색 거품도 해주었어요. 나름대로 모래가 쌓인 부분과 산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 안 들어오는 부분을 색상으로 구분도 해주었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가을. 가을 하면 역시 알록달록한 나무들이죠. 그래서 나무 색을 다양하게 해주었고요. 마찬가지로 낙엽도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색을 맞춰주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 그리는데. 그리고 겨울. 어쩌면 겨울이 제일 쉬웠답니다. 흰 색깔 바닥 그리고 나무 몇 그루 그리고 눈 찍어주고 너무 재밌게 작업한 스티커고 기대했던 대로 잘 나왔어요.
이 네 가지는 앞의 사계절과 다르게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들이에요. 첫 번째는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 배경으로 쓸 수 있는 스티커예요. 풀들도 해를 받는 것처럼 색을 조금 구분해서 넣어주었는데 화면에는 어떻게 나올지. 두 번째는 비가 오는 배경이에요. 비가 오는 배경은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좀 차분하고 어두운 느낌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았어요. 비가 세차게 옆으로 내리고 있고 나무들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이고 바닥에는 물도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개도 넣어주었어요. 에어브러쉬 그런 걸로 넓게 해주었더니 느낌이 확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자주 하는 다꾸 스타일의 배경이에요.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 너머의 배경과 오른쪽에 있는 배경이 맞춰지게끔 창문에는 반투명 쉬폰 커튼도 해주었습니다. 이 배경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번째는 바다가 보이는 통창의 배경이에요. 여름 스티커를 만들 때 그렸던 하늘과 바다가 너무 예뻐서 통창의 배경으로 써주었어요. 여기에 틀도 해주고 쉬폰 커튼도 그려주고 아주 간단하게 예쁜 배경이 되었습니다. 큰 배경 스티커들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는 좀 익숙하시죠? 예전에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새로 뽑으면서 안에 원형을 조금 더 크게 했어요. 이전에 뽑은 것과 새로 뽑은 것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원형의 크기를 키웠다고 해도 이전과 색이 겹치는 건 별로여서 예전에 뽑았던 것과는 색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었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따뜻한 컬러들도 뽑으면서 다른 색도 뽑았어요. 오, 색깔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예쁘죠? 중간 위치도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것도 기대했던 스티커 중 하나예요. 버블입니다. 하나는 가운데의 원형을 기점으로 그라데이션한 버블이고 하나는 단색의 버블이에요. 둘 다 너무 예쁜데요? 정말 딱 생각한 그대로 나와주었어요. 이거는 다꾸할 때 데코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으로 그라데이션 한 건 확실히 좀 더 입체적이에요. 대신에 단색으로 한 거는 좀 더 선명하고 깔끔해서 좋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포크랑 숟가락인데요. 맛있는 거 먹은 날 음식 스티커와 같이 써주어도 예쁠 것 같고 포크와 숟가락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도 예쁠 것 같아서 뽑아보았어요. 크기도 아주 좋습니다. 색깔도 포크와 숟가락으로 쓰기에 무난한 것들로 해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중에 기본인 하트 스티커도 뽑았어요. 반짝이는 표시와 통통한 느낌을 더해주는 표시도 넣어서 좀 더 입체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스티커를 가만히 보니까 립스틱을 모아둔 것 같아요. 뭔가 립 팔레트 같고 역시나 색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페이크 마테예요. 말 그대로 페이크, 마테처럼 쓸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두꺼운 줄 하나하나까지 색을 바꾸느라 눈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만큼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위클리에는 하나만 써도 될 것 같고 마테처럼 쓸 때는 여러 개를 이어서 써주면 됩니다. 제가 원했던 색으로 잘 나왔어요. 앞에 보여드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요일 스티커도 뽑아주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골고루 넣어서 뽑았어요. 만년형으로 된 먼슬리나 위클리에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영상 기록용으로 사용하는 먼슬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먼슬리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거든요. 일요일 스티커를 여기 붙여주면 깔끔하게 바꿀 수 있는 한 스티커 노브랜드를 뽑을 때 사이즈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용도를 맞춰서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요일 스티커라서 다용도로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티커를 보여드릴 거예요.
짜란! 바로 알파벳입니다. 원형의 틀을 이용해서 알파벳을 골고루 뽑아주었어요. 한 줄에 같은 알파벳을 넣어서 총 3세트가 나왔습니다. 알파벳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앞에 보여드렸던 버블 스티커에 반짝이를 남긴 상태에서 거기에 제 손글씨로 알파벳을 채워주었어요. 이 알파벳 스티커가 잘 쓰일지 모르겠어서 우선은 무난하게 검정색과 회색으로 뽑았습니다. 한번 붙여볼까요? 랄렁표 손글씨 알파벳이에요. 어때 보이나요? 제가 쓰기엔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름이 1.7cm인 원형인데 큰 느낌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너무 클까봐 좀 걱정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긴 문장은 쓰기 어렵겠지만 짧은 단어는 충분히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파벳 스티커를 만들 때 신경을 썼던 게 생각보다 잘 안 쓰이는 G 이거랑 W 요거를 M이랑 N이랑 호환이 되게끔 비슷한 모양으로 해주었어요. M, W를 엎어서 좀 더 W 모양 같이 만들었지만 거꾸로 써도 괜찮은 N과 G 같은 걸 쓴 건 아니지만 돌려서 사용하면 비슷해 보이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장의 제일 마지막 줄에는 제가 좀 더 잘 쓰는 알파벳을 넣었는데 M이랑 N도 잘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빼고 넣어주었습니다. 저의 손글씨를 넣어 만든 스티커여서 왠지 더 애착이 갈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가 레드 프린팅에서 주문한 스티커들이었습니다.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만큼 제 욕심으로 같은 도안을 많이 뽑는 대신에 최대한 여러 도안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같은 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티커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탄생한 스티커들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색만 넣어서 만든 게 아니고 조금씩 그림도 그려서 만든 거여서 주문을 했을 때 더 기대되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는데 결과물이 정말 잘 나와줘서 아주 만족해요. 이번에 발주한 것들로 종종 다꾸에 활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발주한 스티커 소개는 여기까지이고 레드 프린팅에서 발주할 때 유의하실 점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림판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스티커를 인쇄할 때는 CMYK를 이용해요. 인쇄용 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용하셔야지 작업을 하신 색과 제일 유사한 색의 인쇄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판의 경우에는 RGB예요. 디지털 작업을 할 때 보통 사용하는 게 RGB인데 이거를 사용하시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채도가 조금 낮게 나와요. 그래서 색에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사용해서 CMYK로 작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저처럼 그냥 채도 낮은 게 좋다, 뭐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림판이나 그 외의 것들을 이용해서 RGB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여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모든 거를 RGB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상은 PC나 태블릿, 폰 등 화면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RGB로 작업하실 때 하나 더 유의하셔야 될 거는 노란색 컬러예요. 노란색이 자칫하면 연두빛처럼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림판에 있는 그냥 노란색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컬러 팔레트에서 선택을 한다면 연두 쪽에 가까운 노랑을 선택하기보다는 주황에 가까운 노랑을 선택하셔서 뽑으시는 게 그나마 실패할 확률이 덜할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저 또한 되게 요령 없이 일일이 그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찾아봐가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는 경우에는 캔버스의 틀을 미리 스티커 크기에 맞춰서 해놓으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했던 큰 배경이나 작은 창문, 둥근 창문 등등 판 스티커 틀 보시면 사이즈가 적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먼저 판을 깔아 놓으신 후에 종이 크기를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신 후에 작업을 해서 바로 이미지를 넣으시면 좀 더 편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레드 프린팅에서 저처럼 스티커를 주문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 정말 영상의 끝이에요. 스티커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라서 원래는 바인더 정리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상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바인더 정리는 혼자 조용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스티커를 정리할 바인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바인더. 브이로그에 나왔던 바인더죠. 제가 스티커 바인더 소개 영상이나 레드 프린팅 스티커 주문하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이 A5 바인더랑 같은 제품이에요. 색깔만 다른 겁니다. 이번에 발주한 스티커들을 따로 정리하고 싶어서 노란색으로 골라왔어요. 전에 보여드린 바인더랑 다른 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정리한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갈게요. 저는 앞으로도 영상에 종종 나올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기존에도 레드 프린팅에서 뽑은 스티커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더 많고 더 다양한 스티커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스티커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정말 즐거워서 다음에 스티커들을 위해서 또 틈틈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스티커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